넘어갑니다. 4번. 이 변동금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지금 미지수지만은 아마 잘하면은 연말 되면은 8% 10%까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오늘 몇 프로예요? 6%.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미연준에서 지금 스텝으로 막 금리를 막 0.75씩 뭐 1%씩 막 이렇게 팍팍 기준금리 올려버리니까 한국에서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 해외 달러가 타줄 되니까 지금 환율이 난리 났죠. 1,400이 넘 돌파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IMF 때는 뭐 1,800, 1,900, 2,000까지 올라갔는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영끌들 특히 이제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대출이자가 200만원 하다가 이제 3%대 200만 하다가 이게 9% 대비면은 600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손 놔야 됩니다. 손 놔야 되고 경매가 아마 내년쯤 되면 이제 무더기로 막 쏟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저 금리 연 3.7%로 해준대요. 이게 해주는데 조건이 이게 뭐 3억 이하짜리 먼저 신청을 받는데 보니까 3억 이하짜리를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좀 남으면은 4억 이하짜리를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아파트가 뭐 5억 10억씩 가는 건 안 돼, 해당이 안 되고 일단 3억 이하짜리 중에서 해당이 되시는 분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2억 5천까지 대출 나간 거 그거를 바꿔주겠다. 요런 기회가 있을 때 퍼뜩 해버려야지. 저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주택 예전에 쓸 때 이제 고정금리로 그때는 2.65%였어요. 2.65%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기회가 있을 때는 빨랑빨랑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아는 시중원에 있죠. 큰 시중원에 가면 다 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9월 15일부터 접수를 한다. 그럼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5일. 오늘 접수를 해.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접수해야 돼. 이것도 동작이 뜨면은 며칠 만에 소진됐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오기 때문에 아마 줄을 지금 섰을 거예요. 은행에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아마 새벽부터 줄 서실 건데, 빨리 지금, 접수를 해야 된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은 빨리 갈아타도록. 예. 이거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요. 그 대출 그대로 건전한건만 인정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 건전한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주택, 중도상환 수수료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대출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금리만 낮춰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주택금융공사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 MPL 계획이죠. 유동화해가지고, 이제, 건전한 건 이자만 되는 거니까, 뭐 간단해요. 자, 넘어갑니다. 5번. 자, 한번 물어봅시다. 창원에 거주한 사람이, 엊그제 추석인데, 추석 오후 2시, 3시 돼서, 추석 4일 지내고, 화요일날 부천지원에 입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야 되죠, 원래는. 그죠? 또 위임하려고 하면은, 위임장도, 인감증명서 띄가지고, 위임장에 붙여가지고, 주야 또 누가 데리러 갈 수 있을 겁니다. 일이 참 번잡해요. 근데 이거를, 안 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옛날 서울에서. 법원 바로 정문 앞이니까 창원지방법원에 요 대행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수수료 한 50만 주면 한번 연구해 볼게 했더니 얼마 주나 했더니 7만 7천 준대요. 그래서 하루 일당 치고는 작다. 7만 7천 원. 그래서 내가 또 바쁘기도 하고, 그죠?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 지금 낮에 강의하고 있는데 입찰한다 쫓아갈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줬구만 했더니 법무사를 추천해 달래. 그래서 법무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법무사 좋은 거는, 자, 낙찰을 받았어요. 여러 3억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창원지방법원에서. 그럼 그 사람도 대출이 필요하겠죠. 또 그럼 잔금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못 내려올 거고, 대출도 잔금도 납부해주고 바로 은행도 알아가지고 대출 되더라 하면은, 그럼 이제 법무사 같으면은 수수료 다 받잖아요. 이전한다고 받고, 설정한다고 받고, 그 다음에 또 은행의 대출도 한 2억 정도 링크가 되면 한 40만원 또 수수료 또 은행에서 상담사 바로 또 대출 상담사하고 40만원 받고. 그게 부수적인 게 7만 7천원은 그냥 잼이 아니고 이건 그냥 조그만 서비스 쪽이고 낙찰이 딱 되면은 이제
오히려 부가가치가 많단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설정한다고 따로따로 받지. 그 다음에 뭐, 또 아파트 담보대 저것도 1억에 한 20만원씩 받으면 한 2억 값이면 40만원 또 추가로 받죠. 그러면 뭐, 한 건 잘하면 그냥 100만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77,000원 플러스 100만원. 괜찮은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트를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대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승용차를,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봅니다. 22에 30934. 30933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원에서 이 가야 되는데, 자, 봅니다. 부천에 있어요, 이게 부천에. 그러면 내가 낙찰 받으려고 하면은, 그 추석 지나고 이게 이제 13일이니까 이게 추석 뒷날이거든요. 화요일인데, 부천 지금 가야 될 거다, 이거 지금. 사람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또 뭐 하여튼 일이 많아요. 부천까지. 쉽지 않죠. 창원에서. 자, 그래서 링컨이 이제 차가 나왔는데, 8,300짜리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가 됐어요. 9월 13일이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월요일이죠. 아, 화요일날. 이 차를 낙찰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 서울 갔다가 또 그 부천까지 갔다가 낙찰됐다 또 뭐 되는 것도 되지만 또 뜰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상당히 또 직장 같으면 또 휴가도 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말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온 그 혹시 연락이 돼서 내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기들 아직 77,000원 할 수 있대요. 수수료를. 자, 그래서 이제 사이트 요겁니다. 요 사이트 가시면은, 아, 이건 아니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 그래서 뒤에 봅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6번에 보면요. 6번 봅니다. 뒷페이지에 온라인 대리 입찰 전국 경매 입찰 7만 했죠. 7만원. 그러면은 여러분 사고나 뭐 하느냐, 공제보험 정서를 준대요. 여러분 공인 중개사도 중개하고 나면 1억짜리 보험 정수죠. 근데 법무사는 2억입니다. 2억이니까 2억짜리 공제보험 정서를 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보니까 오른쪽에 경매 입찰 10분이면 집에서 가능하다. 신청하기. 그래서 1125 대리 입찰 서비스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지족신에 얼마 전에 봤거든요. 이 광고 사이트를 봤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 없어갖고 지족신 물어보니까 광고를 내렸대요. 그래서 야, 광고 내렸으면 또 좀 사입이 쪽 아니냐, 좀 C급 아니냐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주저 좀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전화를 전에 있는 서류가 왔으니까 나한테 77,000원 하겠느냐고 나한테 서류가 왔거든요. 그걸 전화 핸드폰 그 사람 놀래요. 핸드폰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핸드폰을 바로 업히니까 자기가 그 CEO한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 가봅니다. 1125 CO입니다요. 1125. 그냥 아마 여기서 아마 네이버에서 대리입찰 치면 뭐 많이 높이나? 아, 많이 높으면 되겠구나. 자, 네이버에서 1125 대리입찰 이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1125 대리입찰 서비스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눌렸습니다. 눌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게 77,000원 낙찰 사례가 이렇게 쭉 뜹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낙찰 받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써난 것 같아요. 법무사도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무사들이 이름이 막 지나갑니다. 그죠? 누구 법무사 등록증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전부 다 보니까 법무사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설명드릴게요. 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리입찰에 보면은 이제 신청이 있거든요. 신청. 대리입찰 신청하기. 요 누르면은 로그인 사용자만 가능하다. 이 또 무엇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사건 번호, 입찰자 연락처, 입찰자 명, 뭐 이건 이제 간단히 써놨더니 바로 핸드폰에만 날라오더라고요. 자, 그거를 제가 교재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7번에 보면은 이제 있습니다. 8번 갔네 벌써. 8번. 자,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 4페이지네요. 1125 무료 대리 입찰 서비스하고 저한테 핸드폰 날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추가해서 고맙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날라오면서 오른쪽에 이제 내가 신청을 했더니 바로 이제 여기에 뭐 카카오톡으로 날라오더라. 부천 지원 대리 입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수수료 77,000 입금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이제 해당 법무사는 이제 부천 지원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문용길 법무사입니다. 이 담당자가. 그래서 문용길 법무사한테 제가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됐대요. 신청해달래. 여기 사이트 여기서. 그럼 꼭 누르면은 뭐 카카오톡에서 꼭 누르면은 뭐 되겠더라. 쭉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기입찰표하고 위임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입찰표 위임장을 제가 줬죠. 그래서 이제 대립찰 해가지고 이제 112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써갖고 달래요. 요거를 이제 위임자하고 요거를 써가 달래요. 기입찰표하고 양식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써가지고 금액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얼마입니까? 69만원. 넣었죠? 7,100에 69만원. 이렇습니다. 넣어갖고 이제 10%, 580만원. 이래가지고 이제, 써갖고 위임장에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 도장이 이제 문제거든요. 위임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인감증명서 붙어야 되죠. 근데 인감증명서도 안 붙고 도장도 안 줬는데 저가 입찰을 한다는 얘기래. 그럼 나 위임도 그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그게 가능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위임장에 수주도 안 했고 이게 위임장에 정확하게 이제 대리는 저가 쓰면 되는 거예요. 법무사가 쓰면 되는 거고 위임장에 특히 도장을 내가 찍어줘야 되고. 여기다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는. 자,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란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요 본인란이 있으니까, 대리나 저거 이제 법무사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도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찍어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지는데 가능할까? 이게 조금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알죠. 탁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요. 조금 넘겨볼까요? 조금 넘겨보면은, 몇 페이지냐 그러면은 6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첨부 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에 처리 기준 해가지고 우리 기입찰표 쓸 때 인감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되거든요. 인감증명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위임장에. 자, 그런데 개찰에 포함은 안 시키는데 다만 변호사, 법무사가 이미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개찰에 이게 추가됐거든요. 이 공인중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사하고 변호사는 이미 대리인으로 들어갈 때는 인감증명서 붙어 안 된다. 안 붙어 된다 말이야. 안 붙어도. 그럼 도장은 없잖아요. 그 도장도 자기들이 이제 내가 여기 농업회사 법인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니까 한 10개 정도 샘플을 주더라고요. 뭐 전산을 딱 날라오더라고, 카톡에. 선택하는 10개 중 하나. 선택해피면, 우리 딱 법인 도장 찍듯이,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찍어가지고, 이 법무사가 간담합니다. 그럼 뭐, 도장은 이제 지가 이미 파는 거죠. 팔더라도 인감증명서가 안 붙으니까, 임의로 찍은 도장이 유효하다를 보는 겁니다. 집행관이 볼 때는. 자,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공인중개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이거를, 법원에 공인중개사가 여러 10,000명이 있으면은,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한 300명, 500명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그죠? 변호사, 법무사 및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이미 대리인을 입찰할 경우는 인감증명서 붙어. 그럼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공인협회에서 이제 뭐 하는 거 모르겠다. 이런 것도 안 하고. 협의나 많이 받고. 자, 근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요 조항이 있어요. 또 하나 넘가 봅니다. 하나 더 넘겨보면은 9번에 보면요. 9번에, 다시, 자, 9번 봅니다. 9번에도 보면은, 저 밑에 보면은 18번이죠.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또 위임장과 인감증명 도장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 제한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가 이미 대리인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부여한다고 개하고 딱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뱅갈도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획하고 이렇게 회사를 만드는 사람은 사실 잘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었습니다. 77,000원 같으면 일반인들 볼 때는 77,000원 막 차비가 안 돼요. 사실 그죠? 왔다 갔다 시간도 뭐 하루 완전 짜모야 되는데 차원에서 부정한데 가려고 하면은 그 시간 딱 필요 없고 70,000원 넣어주고 10%도 넣어줬습니다. 법무사 계좌로 넣어주고 아까 기립찰표하고 위임장을 내가 이제 한글 폼이 있으니까 써가지고 줬습니다. 이메일로 주니까 자기가 따라 찍어가지고 입찰한대요. 순간순간에 이제 막 연락이 오더라고. 지금 입찰하러 법정이 왔습니다. 또 1등 되니까 1등 됐습니다. 그거 또 수치점 여기까지 날라옵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입찰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거 지금 몇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용길 법무사가 날라왔습니다. 날라왔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서류가 필요한 건 넣으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잘 아니까 기립찰표하고 위임자만 쌓고 이메일 줬고요. 다른 건 준 거 없습니다. 얹고 사업자 번호가 법인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번호 아니까 넣으시면 되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쭉 첨부해내가 제가 수수 발행하면 되는 거죠. 법무사가 뭐 법인 등본이야 눈 감고 뭐 발급해요. 해갖고 첨부하고 딱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니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서류가 왔는데, 자, 하나 넘어갑니다. 그래서 5페이지만 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저도 아리송하잖아요. 이 법무사가 맞는 법무사인가? 그래서 이제 문용길 법무사 전문가 막 나오더라고요. 사이트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안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달이 잘 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도장을 판 거를 가지고 꽁꽁 찍어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 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요 위임장 있죠. 위임장에 자 넘어왔습니다. 6페이지 위임장하고 기립찰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파일로 해서 넘겨주면은 이메일을 주면은 뭐 안 되겠나 싶어요. 그 뭐 한글 파일 못 쓴다 그러면 써가지고 카톡으로 주면은 법무사 주면 지가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누구 명의로 들어가 이건 이제 중요하고 금액도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는 거는 이메일이 뭐 편하겠죠. 그래서 위임장하고 제가 해준 건 요밖에 없어요. 위임장 요거하고 기입찰표에 여기 이제 금액하고 보증금하고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77,000원을 제가 계좌에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 바로 이건 자기들이 여기서 써가지고 이제 바로 했는가 봐요. 대리인에 저거 들어가고 법무사가 그래서 이제 입찰 대리 계약서 나한테 왔더라고요. 이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이런 거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 난 잘 아니까 이메일로 뭐 받을 수 있고 막 그래 사이트를 보니까 그래서 1등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 있죠. 수치점 접수식이면은 11시 10분까지인가 뭐 접수하죠. 하기 전에 10시 한 반쯤 식이면은 뭐 떼주죠 이게 여기 만 뛰잖아요 이거 이거를 이제 띄갖고 내한테 온 거예요 이게 내한테 카톡에 이렇게 접수식에 쓰고 남반은 몇 번입니다 그거 한 거예요. 입찰을 했습니다 이러고 왔네 그죠 이러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신뢰를 갖고 하면은 뭐 성장 산업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자 1등 했죠. 1등을 그럼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승용차를 금액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이거 낙찰 받을 거면 자 이게 이제 8,300인데 5,810만원으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차가 아주 좋습니다. 그죠? 링컨이면 이게 이제 포드 차입니다. 포드 자동차에서 만드는 미국 차입니다. 미국 차고 뭐 많이 띠도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있죠? 포드 자동차 해놨죠? 포드 자동차.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보니까 청구 금액을 보니까요. 2021년식 링컨 에비타 3.0 그죠? 2,950 링컨 차입니다. 링컨. 자 이래가지고 이제 2021년식인데 요 2021년식이죠. 그러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뭐 침수 차량 사고는 전혀 없고 그래요. 그냥 금액을 보니까 우리 캐피탈에서 8천만 달러 했습니다. 그러면은 살 때는 뭐 1억이나 뭐 1억 차이나 뭐 됐겠죠. 그걸 되니까 그냥 8천 해주는 거지 그냥 덜렁해주는 거지. 자 그럼 경매가 언제 들어왔느냐? 금년 1월달 들어왔어요. 1월달에. 여기는 아마 작년 연말쯤부터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신청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1월달에 접수가 되고 이제 지금 9월달에 이제 낙찰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는 별 쓰도 안 했어요. 요거 딱 쓰고 만 몇 킬로, 17,000킬로 요거 딱 쓰고 막 수속된 겁니다.
그죠? 쏟대갖고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세차만 하면은 막 반들반들합니다. 반들반들해요. 자, 이렇게 가면 7,100만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검사하면 됩니까, 이거? 낙찰가를 어떻게 검사할까? 좀 궁금하죠? 그죠? 2등이 6,860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더 썼어요. 14명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14명이 들어왔고 한 300 더 쓰고 했으면은 뭐 적당하다고 내가 봅니다. 적당하고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입찰가를 어디서 산출했나 그러면요. 요 엔카, SK 엔카가 있습니다. 이게가 이제 중고 사이트인데 제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엔카.com을 가면은 이제 요 사이트 나와요. 엔카. 그래서 네이버에서 엔카 치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제조사 있죠. 제조사의 수입차인데 링크이다. 자, 링크는 찍었어요. 모델은 에비에이터. 그래서 이게 모델은 이제 링컨이고 뭐 에비에이터고 여기서 이제 2019년부터 현재 최근에 된 거 이렇게 해서 검색을 딱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7,600, 8,700, 6,600 이렇게 세 가지 나왔어요. 나오고 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조금 이제 이게 이제 광고를 많이 주는데 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괜찮은 거는 뭐 8,750만 원이 되네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쭉 뭐 밑에는 이게 이제 쭉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엔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추정해 보면은, 좀 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수입차 같은 거는 특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 했는데, 300만원 차인데, 어떻게 낙찰이 좀 적정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지금? 14명이 들어가지고, 댕기는 기분 좋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막 77,000 날리고 이제 다시 받는 거죠. 받는 건데, 일단은 돼야 됩니다. 입찰하면은, 되는데, 아까도 수학 얘기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 3억짜리 농지가 8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1억 좀 쓰인단 말입니다. 1억을 쓰려면은, 보통 대출이 한 8천 됩니다. 보통은. 되는데, 1억 천 쓰이면은, 더 확률이 높아요. 될 확률이. 그럼 1억 천을 쓰이면은, 사실은 1억 천이지만은 1,000만 더 쓰였죠. 그러면은, 원래 1억 쓰려면은 내 돈 2천이 필요하고 대출이 8천이 필요하고 1억 천을 쓰려면은 20%니까 내 돈이 2,200이 필요하고 대출은 8,800 되고 그럼 결국 그래봤자 1억 쓸 때 2천을 내 돈 들어가냐 2,200이 들어가냐 1,000만 더 쓴데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대출을 안고 사는 거는 조금 더 써야 됩니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가서 부지런히 해갖고 수업 들어가지고 가서 뭐 갔는데 2번, 3번, 5번 되면 이제 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 6번째는 쉴 데 없는 거 막, 4차인데 3차 이상 써가지고 턱보게 지원주밖에 없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딱 쓸 때, 그 타켓 잘 잡아야 되겠죠. 잘 잡아갖고 쓸 때는 조금 더, 쓰는데, 1,000만원 더 써봤자 내 돈 200만원 더 들어간다. 이해가시죠? 1억 더 쓰면 한 2천 더 들어가는 거죠. 공장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물건을 그냥 쉽게 보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 이렇게 해놨는데 7,100 막 적당히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2 온라인 대리입찰 서비스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가지고 인터넷에서 뭐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제 법무사니까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들은 장소 이동이 잘 안 합니다. 한번 딱 앉아 나오면은 궁디가 얼마나 무겁던지 20년, 30년 그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막 전부 다 법무사 변호사죠. 이동 없습니다. 없어요. 요 나래비 뭐 법원, 차원법원 주변에 한 굉장히 법무사 변호사가 많은데 한번 딱 앉아 놓으면은 도망도 안 가. 어쨌든 간에 뭐 한번 앉아 놓으면 죽을 때까지 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인감 증명서 없이 한다. 그죠? 특이하죠? 없어도 뭐 다 돌아가는 거는 이제 법에 그리 이제 예규에 대부분 예규에는 만들어 놨으니까 쉬운 미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자, 하여튼 뭐 옵션 잘하는데 조금 된다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 하면은 또 이상한 또 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누가 또 이제 뭐 또 제2의 제3에 또 나오죠. 한국에서는 그게 문제입니다. 몇명 이제 개발하고 좀 된다 싶으면은 좀 이따 보라고요. 또 2, 3, 4 막 뒷담 나올 거라고 막 만들어가지고 또 모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같이 통상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 많아요. 자, 그래서 입찰 대리 서비스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용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